이벤트가 다 종료가 됐고 이제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남은 시간 또 연휴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두 분의 스페셜 멘토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주식투자연구소의 박준호 소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이틀째 뭉칫돈 유입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 이틀 연속 1,000억 원대 자금이 순이입된 가운데 8월 중에는 국내 주식형 펀드로 2조 6천억 원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2008년 1월 이후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8월 중 운용사의 주식 순매수 규모는 8천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오바마 4,470억 달러 부양책입니다. 오바마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큰 4,470억 달러인데요. 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키워드는 대만 디램 업체 줄줄이 감산입니다. 대만의 나냐에 이어서 파워칩스도 감산을 발표하면서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업체들의 감산으로 디램 가격 반등 가능성이 높아진 건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기부양책 얘기부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부양책 연설을 했는데 당초 3천억 달러를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는 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먼저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영상이 준비가 됐는데요. 같이 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e purpose of the American Jobs Act is simple. To put more people back to work and more money in the pockets of those who are working. It will create more jobs for construction workers, more jobs for teachers, more jobs for veterans, and more jobs for long-term unemployed. It will provide a tax break for companies who hire new workers, and it will cut payroll taxes in half for every working American and every small business. It will provide a jolt to an economy that is stalled. And give companies confidence that if they invest and if they hire, there will be customers for their products and services. You should pass this jobs plan right away. 사실 뉴욕 증시가 오바마 대통령에서 앞서서 연설했던 펑키 의장 연설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바마 대통령 연설 이후에 시장이 좀 빠지지 않을까 좀 이런 걱정도 좀 했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예, 일단 시장 평가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바마 연설 이전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했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지수를 보면은 이 연설 이후에 소폭이나마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선회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아시아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우리 시장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플러스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영어로 보자면은 굿이라고 평가는 하지 않지만 not bad 정도는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요인으로는 한 두 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다는 것. 이게 규모가 거의 5천억 달러 가까이 되는데 지난번 경기 부양책 최초에 했을 때 8천억 달러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지금 현재 추가로 하는 것 중에서는 굉장히 크다는 것으로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우 단호하다라는 것. 연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왕좌왕하지 않고 굉장히 단호한 의지를 보여줌으로 해서 리더십이 아주 신뢰를 주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유럽의 각국 리더들이 좌충우돌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비해서 미국은 비록 경기 상황이 나쁘긴 하지만 본향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력하고 확고하고 의지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뢰를 얻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평가 내용은 아직까지 반신반의이고 크게 환호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 흐름은 다소 중립적인 눈치 보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부양책 규모가 예상보다 컸다는 점 그리고 리더십의 회복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소장님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디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엘피다가 감산 발표한 데 이어서 대만의 나냐에서 이제 10% 감산을 발표했고요.
파워칩스도 지금 50% 감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게 치킨 게임에서 국내 기업들이 승리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반면에 대만 업체들 시장 점유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학영 위원께서는 치킨 게임에서 승리라고 보시는죠.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좀 앞으로 좀 반등 좀 할까요? 일단 뭐 치킨런 게임에서 뭐 승자가 된다는 것은 뭐 확실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미국에서도 일관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정말 그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느냐, 이제 반등을 구체적으로 해갖고 주가도 좀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그 반등의 시점보다는 디램 가격의 반등의 시점보다는요, 결국은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IT의 흐름과 글로벌 IT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자 어떤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 디램 같은 경우는 PC 수요가 가장 클 수밖에 없겠는데요. PC에 대한 수요는 올해 전망 자체도 좀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내년도 전망조차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산함으로 인해서 치킨런 게임의 승자는 분명하겠지만 가격이 급상승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여타 그 IT의 중심에 이동해 가는 논란이 활발하죠. 올해가 이제 스마트폰이 그 화랑기에 들어섰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아이패드로 대변되는 태블릿 PC 시장이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단 내년도에 지금 모든 곳의 화두는 요즘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내년도는 스마트 TV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물론 삼성전자나 LG전자도 뭐 열심히 하겠지만은요, 애플 TV의 그 본격적인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드러날 가능성은 또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년도에는 스마트 TV와 관련된 싸움이 본격화될 것이고요. 거기에 또 잘 어울리고 잘 적응하는 기업들이 내년도에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나라 하이닉스 주가 어제도 최근 한 3일 동안 보면 어제는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 계속 좋은데요. 보다 좀 안전한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좀 더 안전할 것이고요. 하이닉스는 어제 오늘 글피 계속 보여주었지만 결국은 롤러코스터 주가의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IT 수요 회복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치킨 게임에서 승리는 했지만 IT 수요 회복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태블릿 PC라든지 스마트 TV 이런 쪽 관련주들은 계속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중국 소비자 물가 6.2% 상승입니다.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 정확히 6.2% 예상했는데 정확히 6.2%를 기록을 했고요. 7월에 6.5%에 비해서는 지금 떨어졌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식품 가격, 다른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주택 가격 상승 속도가 좀 둔화된 점이 물가 상승세가 둔화된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박준호 소장님께서는 지금 일단은 물가가 어느 정도는 정점을 찍고 좀 내려오는 듯한 모습도 좀 보이는데 정책적인 변화로 곧바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 물가 지수 상승 부담은 거의 피크를 지나고 있습니다. 거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떨어질 하향 방향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지금 중국 인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이 해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 부담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자재 가격이 글로벌 선진국 경기 침체 우려 또는 실제로 경기 하강 때문에 가격이 많이 꺾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의 물가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이고, 그렇다면 중국이 더 이상 인플레이션 파이팅에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내부 요인으로 경기를 내부적으로 보양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 수출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 보양에 대한 필요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으로 아마 하반기 연말에 가까울수록 인플레이션 파이팅이 줄어들고 경기 부양책 쪽으로 금융 완화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찌 보면은 세계가 중국의 내수 경기만 바라보고 있는 좀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학년 위원께서는 글쎄 우리나라 지금 추석 연휴인데 중국도 이제 중추절이죠. 내수 모멘텀, 중국 내수 모멘텀 유효할 거로 보시는지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뭐 적극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G2라고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투어 미국과 중국인데요. 오늘 뭐 연설에서도 오바마 연설에서도 예속 나왔지만 결국 미국도 결국 소비에 집중해서 했던 것보다는 결국 수출 쪽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환경. 오늘 뭐 한국에서도 미국 차가 많이 팔려야 된다는 얘기하고 FTA 비중을 얘기 많이 한 것도 결국은 수출 쪽으로 좀 살려가는 것이고요. 그 수출을 받아줄 나라 중에 하나가 역시 중국이라는 것이죠. 중국은 수출 지향 경제에서 알게 모르게 방향을 조금씩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의 소비력이 떨어지고 유로 지역의 소비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어디선가 소비해야 되는데 그 소비는 결국은 국내에서, 즉 중국의 국내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도 뭐 다음 주에 추석인데요. 중국은 사실상 실제 보면 그보다는 훨씬 더 큰 것이 10월 초에 국경절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내수 모멘텀은 뭐 단기간의 일이 아니라요. 뉴스 이펙트로 보더라도 다음 달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추절보다는 다음 달 초에 있는 국경절이 더 큰 명절이다. 그래서 뭐 내수 모멘텀은 좀 유효하다. 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추석 연휴 전략입니다. 이벤트가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주식을 가지고 넘어가야 되느냐, 좀 줄여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계속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오늘 시장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추석 이후 상황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호 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시장이 전형적인 박스권인데요. 이 흐름이 추석 연휴 이후에도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우리가 걱정스러운 하는 부분이 추석 연휴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데 추석 연휴 동안에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G7 재무장관회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럽 리스크에 대한 아마 대응책이 많이 논의될 것인데 그 부분 때문에 유럽에 어떠한 연휴 동안에 돌발 무슨 악재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시장이 연휴 동안에 특별한 변동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 이후의 시장 반응인데 이것은 이후에 해석을 두고 설왕설래 당장 어떤 효과가 시장에 확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왕설래하는 흐름이 역시 시장을 단기적인 박스권 흐름으로 이렇게 같이 동조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해 본다면은 지금 흐름이나 연휴 이후의 흐름이나 큰 변화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보고 투자 전략도 그런 방향으로 맞춰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연휴 이후에도 현재의 흐름이 거의 유지가 될 것이다.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학영 의원께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주세요. 연휴 기간 좀 긴데요. 그때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 그 부분하고 또 전체적인 투자 전략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떤 경제적인 이슈는 아니지만요. 미국에서 최근 뉴스나 이런 TV 방송에서 특집으로 많이 다루고 있죠. 결국 9.11 사태 아닙니까? 딱 10년이 되는 것이 바로 이번 주말인데요. 일본 미국 언론에서 보면 이제 긴급 뉴스로 마저 타전되고 있습니다. 9월 10일 이번 사태에 따라서 알카에다가 정말 심각한 또 폭탄 공격이 있을 것이란 또 신뢰성 있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러면서 위험 단계를 좀 올렸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또 그런 일이 없겠지만요. 어떤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개연성은 분명히 조금이라도 열려 있다라는 점, 그 점도 분명히 유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유럽의 G7의 재무장관 회담도 모여서 어떤 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리 시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변동성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롱 위켄드를 맞이하면서요. 월요일날, 화요일날까지 계속 휴장이죠. 수요일날 아침에 열리는데요. 그때까지 미국 시장이 3일이나 열린다는 것이죠. 그것에 따른 변동성,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예측할 수 쉽지 않다는 것이 아마 개인 투자가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고요. 바로 그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 바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금융위기 일순간에 풀릴 수 있는 내용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위험에 대한 노출은 분명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웬만해서는 위험도가 줄어들 가능성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요. 시청자분들의 위험도의 노출 정도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지킬 수 있는 에 따라서 많은 투자 철학이 다르시겠지만은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주식 비중은 50% 내외에서 갖고 가시고요. 나머지 한 50%는 현금을 확보하시고 가시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연휴 기간 동안에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는 없고 아무래도 해외 증시 흐름, 그중에서도 특히 변동성에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